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안보연구실장 유기훈입니다. 오늘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한국의 선택,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 결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전으로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되겠지만 바이든이 당선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동맹과 공조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하는 큰 틀에 입각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관계 전반을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한미관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정세와 국제질서 전반의 흐름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정책 기조였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부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립주의 외교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과 국제기구에 대한 무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전면에 내걸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그 중심에 동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화를 들고 동맹국 정상들에게 전화해서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관계화로 미국의 영향력을 점차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대선 기간 내내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WTO, 세계무역기구 등을 활성화해서 국제 질서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다자외교를 중시할 것이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쿼드, 즉 미국 주도의 반중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이든의 한국과 인연을 말씀드리면 바이든은 부통령이던 2013년 12월 방한했습니다. 그 당시 바이든이 한 말이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한 것이 좋은 베팅이었던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모호한 스탠스를 가지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한미 동맹을 외형상으로 복원시키고 또 한국에 대해서 동맹 의무 이행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바이든이 한일 간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뤄달라고 그렇게 주문한 바 있는데 이거는 한미일 군사 통합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한미동맹 현안을 보겠습니다. 한미동맹 현안은 크게 봐서 지금 동맹 현안, 그리고 대북정책, 미중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현안은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미중 패권 경제에서 한국의 입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외교정책 기조에 따라서 동맹 중시 국제주의 기조에 따른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같은 동맹 현안에 대한 접근법에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6배나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또 전 세계에 해주던 미군의 재배치를 내세워서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은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동맹 가치 복원을 중시하는 바이든은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로 타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낮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은 선거제의 한창인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와서 한국을 강력한 동맹으로 칭하고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밝힌 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지금 바라고 있는 조기 전환 희망과는 달리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동맹 차원에서 반중 전선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북핵 문제를 보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를 통한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톱다운이라는 게 이제 하향식을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은 북한의 정당성만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은 거부한다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축소 등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확인되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협상 방식에서도 협상팀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상향식의 버텀업 방식의 실무 협상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또 중국도 동참하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은 지난달 10월 22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북한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 이렇게 부르고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등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낸 점으로 봐서 북미 관계 진전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했다면서 비판해 왔습니다. 다만 이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기조로 북한 문제 개입을 꺼려하다가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의식해서 북미 대화를 전면 애면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방관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과 내용 없는 합의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 그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룰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될 걸로 보이고, 또 과거에 그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행동 규탄에 중요한 조치를 취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중 패권 경쟁을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미국의 바이든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패권 부상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이제 다자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인권도 추가하고, 중국 대리 일변도에서 강원 양면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런 점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양면 전술 면에서 이제 온건 전술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나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이런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미중 간 무역 정쟁으로 시작된 그 미중 갈등이 이미 이제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방위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미중 갈등이 대선 이후 다시 본격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반중 정서가 미의회 공화당하고 민주당 이런 경계를 넘어서 초당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하고 관계 개선, 홍콩의 민주주의 지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내 활동 제재, 이런 각종 법안이 잇따라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여론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3%에 달할 정도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고려할 때 강경책을 구사하는 것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대중국 정책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의 항해의 자유작전, 대만의 민주주의 방어, 그리고 중국에 의한 홍콩의 자치권 침해, 이런 것들을 그 양측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에서 중국의 확산을 제약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런 데에도 견해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중국하고 관계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 못지않게 긴장 관계가 유지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하고 탈중국화를 위해서 기업과 무역, 통상, 기술 안보를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 산업정책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또는 회색 전략을 취해왔던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전략을 지속하기가 보다 어려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동맹 가치를 중시하고 있어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가하는 4개국 안보협력체, 즉 쿼드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또는 이제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 여기에 한국의 참여를 강도 높게 요구할 걸로 보여서 지금과 같은 중간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또 이제 바이든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바이 아메리칸, 미국산을 구매하라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세웠듯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미국 우선주의는 유지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견제에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대 중국이라는 구도를 추진할 걸로 보여서 우리가 받는 통상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바이든은 인권을 포함하는 다자적 대중 견제 체제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고 기술 표준과 인권에 대해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강원 전략을 추진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면서 보호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바이든은 대중국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데서는 공화당과 민주양당이 의견이 일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차이점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노골적으로 중국 때리기 일변도로 나간 데 비해서 바이든은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과 관련된 무역 이슈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무역 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1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경제하고 또 우리의 대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